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논란이 됐던 최순실 씨가 귀국해가지고 그 다음날 왜 바로 체포하지 않고 다음날 검찰에 소환됐느냐 당시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월 25일 날 처음 사과할 때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정비되지 않을 때 잠시 의존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본인이 불찰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믿었다, 한 사람을 믿었다 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최근에 아마 다음 달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들어가면서 조만간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이 그동안 해왔던 주요 발언, 아마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얘기를 듣고 최순실의 그동안의 행보라든가 재판 관련 얘기를 듣기로 합시다. 예.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당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받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예, 지금 뭐 나옵니다만은 최순실 씨는 심지어는 다른 쪽 상대방이 채택했던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하는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이런 화면을 보니까 쭉 얘기가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재판정에서 심지어는 가끔 졸기까지 하고 낙서까지 하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변호인도 철회하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던 게 최순실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조대진 변호사, 네. 그동안의 경위, 지금 조만간 아마 그 선고 일자가 잡힐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재판 하나는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 뭐 학사비리 관련해서는 형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나머지 종합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항소를 하나는 해서 지금 항소심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를 마치고 최순실 씨랑 같이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재판부가 약간 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심리도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 아마 다가오는 차주 정도에는 심리에 관련된 종결을 하고 이제 선고 날짜를 좀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부 다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억울하다는 입장,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인권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순실 관련하면 또 하나 항상 나온 게 초반에 아마 국정농단 관련해 직접 증언을 가장 많이 해줬던 사람 기억나시죠? 누군지 아시죠? 고영태 씨인데요. 최근에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보석 신청에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판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6개월 구속기간도 다 돼가고 기소 이후 구속기간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지금 석방했다고. 지금 석방했던 장면인가요? 석방했던 장면 좀 보여주시죠. 예. 고영태 씨요. 네.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최순실 씨가 본인이 그 국정농단 재판 주범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그거 이제 말씀 해주세요. 법정에 네. 법정에서 밝혀질 거. 그리고 내일 촛불 집회 1주년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씨가 법정에서 지금 정신병 걸린 지역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유라 씨 기소도 안 되고 있는데 아예 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국정농단 직접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소가 됐다기보다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면서 돈 먹었다 해가지고 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것이 그 재판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시영 씨 관련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종훈 박사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고영태 씨가 한 말,
관련해서 지금 이시영 씨가 이시영 씨는 손해배상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얘기하는 아들 거죠? 이시영 예. 씨가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지금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 1억 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또 다른 이 국정농단 관련한 제보자 그 박헌영 전 과장 아시죠? 예, 박헌영 그 과장이 박헌영 과장이 예전에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영태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아들 사위죠. 사위야. 예, 사위 이런 사람들하고 뭐 자주 어울렸는데 어느 날 고영태 이제 씨가 그러니까 이시영 씨하고 어울렸다고 주장했다는 걸 들었다는 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박헌영 과장이 이제 그 내용을 올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약을 잘못 투여해가지고 거의 뭐 혼절한 지경이 됐는데 지금 그 주진우 기자하고 찍은 것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은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고영태 씨가 가서 본인이 뭐 양동이에 물도 끼얹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깨워내고 살려내고 했다라고 한 이 얘기를 이제 박헌영 전 과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 박헌영 전 과장이 이제 그거를 이제 SNS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시영 씨 측에서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경위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영태 씨도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참고인 조사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사로 지금 이제 예. 대두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최순실 씨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내놓을 얘기보다는 이 이시영 씨 관련해서 내놓을 얘기가 세간에서는 지금 더 관심을 좀.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새로운 것에 관한 것이고 예. 지금 과연 지금 고영태 씨가 나왔는데 과연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른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에서 이제 그 하남의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한 70억 원 이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 실무적인 작업을 고영태 씨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영태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본인은 무고하고 본인은 허세이고 이 최순실 씨가 실세이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어떤 그 진술을 할지 그 부분을 지금 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본인은 개인 비리로 지금 구속돼 있다가 199일 만에 지금 그 석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인천관세청장의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2,200만 원을 받았고 또 지인으로부터 경마 이런 투자, 주식 투자 이거 관련해서 8천만 원 정도 사기를 했다는 걸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됐는데요. 예. 본인이 이번에 보석은 됐지만 본인이 결국 재판이 끝날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실행 이 부분이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구속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와서 어떤 합의를 하거나 할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형사 사건에 신경을 쓸 시간도 사실 빡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영태 씨 관련해서 아까 주진우 기자가 올렸던 글, 아까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억울한 옥살이 살았던 것을 밝히겠다. 본인은 MB를 찬양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 의미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명박 시절에 어디로 흘러간 돈에 대한 저수지를 찾겠다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 말인지 지금 논의가 나왔던 혹시 아들 이시영 씨하고도 관련된 얘기인지 그것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촛불로 시작이 됐던 1주년이 됐는데요.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보자면 1심이 결론이 난 게 두 가지 사안이 결론이 났죠. 이대 학사비리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 두 개가 재판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다음 달쯤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안종범 등을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 결론이 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특히 최순실 변호인 측을 포함해가지고 태블릿 PC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김현성 부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작년 1년 전,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국감이 있었고 9월 말에 있었죠. 국감에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고 10월 초에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모 언론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억제해 오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얘기를 그때 꺼냈습니다. 그랬죠. 그 개헌 얘기를 10월 24일에. 꺼내자마자 그 24일 저녁에
JTBC 방송에서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랴부랴 예. 독일로 도주하면서 놓고 간 태블릿 PC가 발견됐고 그것을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이게 발견을 그때 한 게 아니고 그때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대통령이 정말로 누구를 믿고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외교 문서부터 인사 파일까지 다 있었죠. 근데 JTBC는 그걸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연설문 내용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연설문 조금 몇 개 보여줬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태블릿 PC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태블릿 PC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다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태블릿 PC도 다 위치 추적이 되는데 그 위치 기록이 예.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가면 독일에서 있었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었고 계속 따라다녔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을 밖에 없는 개인 기록들, 예.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미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가 맞다 분명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애국당 네. 분들이 대한애국당. 네, 네. 대한애국당 분들이 다시 이 죽은 사람 뭘 하듯이 다시 또 이걸 꺼냈는데 예. 정말로 저는 뭐 어불성설이다. 이거 자체를 다시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뭐 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태블릿 PC 관련 두 변호사 얘기를 짧게 좀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현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검증의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태블릿이 세 대입니다. 이른바 고영태의 태블릿, 또 하나는 이게 장시호 씨가 해는 태블릿, 또 하나 태블릿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법정의 이 태블릿 원본 자체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JTBC에서 얘기가 됐고 이와 같은 어떤 사태를 벌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애국 한국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논의가 되니까 검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원본 자체를 한번 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결국 계속 뭔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내용에 있는 어떤 포렌식 보고서뿐만 아니고 이 물건 자체를 법정에서 내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문제 자체를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검찰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이상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주장했다시피 오히려 검찰에서 한번 실무를 확인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태블릿 PC가 박근혜 당시 후보 시절에 신모 씨가 썼던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조대진 변호사 후보 시절에 썼던 것하고 이후에 최순실이 썼느냐 안 썼느냐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자꾸 이제 좀 논점을 흐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심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변호하는 과정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태블릿 PC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법정에서 나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효율적이기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태블릿 PC만이 이런 국정농단의 증거였다면 그럴 필요가 아주 강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런 농단 이후에 너무 쏟아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은 배제한 채 태블릿 PC만 진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최순실 관련 것은 조만간 이미 심리는 어느 정도 지금 완결이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요. 일정상 11월 조만간에 이제 선고가 나올 테니까 그때 좀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죠.